안녕하세요, 참이에요.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비트코인 백서 이번에 5장 네트워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거래, 송금 정보가 모든 컴퓨터에 전송된다. 각 노드는 새로운 거래 정보를 모아서 하나의 묶음, 즉 블록을 만든다. 각 노드는 이 블록을 검증하기 위해 복잡한 문제를 푼다. 어떤 노드가 난이도 조건을 충족하는 해시값을 찾았다면 블록을 모든 노드에 전송한다. 노드들은 블록 안의 모든 거래가 정확하고 동일한 비트코인이 중복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을 때 그 블록을 승인한다. 노드들은 승인된 블록의 해시를 사용해 그러니까 이전 블록 해시를 사용해 다음 블록을 생성하며 이를 통해 해당 블록이 승인되었음을 표현한다. 앞 동영상에서 비트코인은 P2P 방식으로 이제 분산화된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각 노드들이 서로 이제 거래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방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디테일한 방식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거래가 생성이 되면 이 거래건을 모든 노드에 똑같이 전송이 되는 거예요. 거래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노드들은 이 거래를 일단 검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네, 아니다. 어쨌든 이 거래들이 다 이제 모든 노드에 이제 전송이 되면 이 노드들은 각각 자기의 이 거래들을 모아서 블록으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이제 블록으로 이제 수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블록이 다 찼어요. 그러면은 이 블록을 블록체인에 올려야 이게 진짜 유의미한 블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각 노드들이 거래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임시 블록을 만들고 이 블록을 진짜 블록으로 올리기 위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 증명,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요. 이 특정한 그 정답에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임의의 값을 계속 올려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계속 이 값이 맞나 이렇게 대입을 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노드가 난이도를 충족하는 해시값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 블록이 블록체인에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블록에 또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송되면 그 노드들이 이 블록 안에 모든 거래 정보가 정확한지, 혹시 그 비트코인이 중복 사용되지 않았는지 검증을 다 하고 그 블록을 승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승인하는 절차가 이 노드들에게 자기에게 이득이 있어야 이 절차들이 또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입된 시스템이 그 노드들은 승인된 블록 해시를 사용해 다음 블록을 생성하며 이를 통해 해당 블록이 승인되었음을 표시한다. 그래서 그 블록이 이제 생성이 돼서 값을 풀어서 이게 모든 노드랑 전송이 되면 이게 어차피 블록체인에 이제 가장 최근 그 블록으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블록을 내가 만들려면 이전 블록 해시 값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블록 값을 내가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채굴을 하려면 당연히 승인 절차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다 모아가지고 각 노드들이 자기 나름의 블록을 만들고 또 이제 이걸 블록체인 연결하기 위해 계속 복잡한 계산 문제를 푸는데 이걸 푸는데 이제 성공을 한 블록은 이제 진짜 이제 블록은 이제 거기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전송이 돼서 그 사람들이 안에 내용을 검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승인하면 그 블록체인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각 노드들은 그 이제 승인된 새로운 그 이제 블록을 바탕으로 또 이제 새로운 이제 또 자기만의 블록을 만들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신박해요.
네트워크의 컴퓨터들은 항상 가장 긴 블록체인을 올바른 것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그 체인을 확장하는 작업을 한다. 이는 합의 프로토콜인 가장 긴 체인 규칙에 기초한다. 여기서 가장 긴 체인은 단순히 블록의 수로 결정되지 않고 총 작업 증명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가장 많은 연산 작업이 투입된 체인, 즉 총 난이도가 가장 높은 체인을 유효한 체인으로 인정한다. 네,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가장 긴 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여러 개의 체인이 있는 것보다 블록이 이제 만들어지다가 뭐 동시에 이제 블록이 생성되면은 블록이 이제 갈라지기도 하지만 그 가장 많은 컴퓨팅 파워가 집중된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블록을 이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따로 떨어진 그 블록은 이제 사양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직한 노드들이 긴 체인을 이제 만들어 간다. 근데 가장 긴 체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단순히 블록 수가 아니라 가장 많은 작업 증명량이 이제 소요된 체인이 가장 긴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 증명이 많이 이제 이루어졌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 두 컴퓨터가 서로 다른 버전의 다음 블록을 동시에 전송한다면 각 컴퓨터는 두 버전 중 어느 하나를 먼저 받게 된다. 이 경우 먼저 받은 블록으로 작업을 진행하지만 다른 블록이 연결된 체인이 더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다른 버전도 저장해 둔다. 다음 문제가 풀리면 한쪽 체인이 더 길어지고 동점 상황이 해소된다. 다른 체인에서 작업하던 노드들은 더 긴 체인으로 전환한다. 경쟁에서 진 블록은 스테일 블록이 되어 블록체인에 포함되지 못하고 무효화된다. 스테일 블록에 포함되었던 거래들은 다시 메모리 풀로 돌아가 다음 블록에 포함되길 기다린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새로운 거래 정보가 반드시 모든 컴퓨터에 도달해야 하는 건 아니다. 과반수의 컴퓨터에만 도달해도 그 거래는 블록에 포함될 것이다. 송금 정보나 블록 정보 중 일부가 수신되지 못해 누락되는 것도 괜찮다. 어떤 컴퓨터가 블록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블록을 받고 누락된 블록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 블록을 다시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모든 노드들한테 전송이 된다고 하지만 모든 노드들이 다 이제 검증을 완벽하게 해야만 이루어진다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냥 많은 노드들이 이제 함께 동의하면은 그 정도로 충분하다. 그리고 혹시 누락됐더라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왜냐면 그렇더라도 이제 과반수의 노드가 검증을 하면 충분히 검증이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유연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6장 인센티브 설명드릴게요. 모든 블록의 첫 번째 거래는 블록 생성자가 채굴 보상으로 새로운 코인을 받는 특별한 거래이다. 비트코인에서는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특별한 규칙이 있다. 먼저 어려운 조건의 시값을 찾는 작업 증명을 통해 새로운 블록을 생성한 사람이 보상으로 새 코인을 받는다. 이것을 채굴이라 한다. 네, 저희 채굴, 채굴자, 채굴장 이런 거 되게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채굴이라는 개념이 이 비트코인이 각 노드들이 서로 검증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블록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해시파워, 이 컴퓨터의 그 CPU 그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컴퓨팅 자원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블록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블록의 첫 번째 거래,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블록을 생성한 사람한테 돌아가겠죠. 이 첫 번째 거래로 비트코인을 보상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방식은 노드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중앙은행 없이 시장에 유통시킬 신규 발행 코인을 나눠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마치 채굴업자들이 금을 캐서 시장에 내놓는 것과 비슷하다. 금채굴과 달리 여기서 투여되는 자원은 컴퓨팅 시간과 전기료이다. 네, 이 비트코인은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기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꾸준히 화폐가 이제 발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유통될 화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굴한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화폐를 유통한다. 네, 그 내용입니다. 또한 송금 수수료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떤 거래에서 출력값이 합의 입력값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해당 거래를 포함하는 블록의 수수료가 차감된 것이다.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2140년경 모두 발행되고 나면 보상은 완전히 송금 수수료만으로 충당된다. 더 이상 비트코인은 추가 발행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달러 체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 계속 달러를 찍어내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인플레이션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의 이제 발행량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추가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방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노드들이 보상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이 블록을 채굴해서 이제 그 채굴된 블록에 이제 비트코인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 송금 수수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공부한 것 중에 인풋과 아웃풋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입력값보다 출력값을 작게 해서 만약에 입력값이 예를 들어 뭐 2개인데 출력값이 1개면은 그거에 이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이제 블록을 생성한 사람한테 수수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40년경 지금 그래도 아직 좀 남았는데 그래도 한 120년 정도 남았네요. 120년 후에는 비트코인이 아예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노드들의 보상이 송금 수수료로 충당된다 내용입니다. 이 보상 시스템은 노드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만약 탐욕스러운 공격자가 모든 정직한 노드들보다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 이미 보낸 돈을 다시 되돌려 훔치거나 새로운 코인을 채굴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보다 채굴자로서 정직하게 행동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새 코인을 얻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공부한 내용에서 나오는 게 그 이제 51%의 이제 해시파워를 가진 사람이 마음이 먹으면 이 네트워크 체제의 신뢰를 깨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작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이 채굴 하면은 얻어지는 이 보상으로 인해서 설령 과반수 이상의 컴퓨팅 파워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거래를 조작하고 네트워크를 훼손해서 자기가 얻는 가치보다 그냥 채굴을 해서 자기가 얻는 보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반감기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반감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채굴을 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지고, 즉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년마다 블록이 생성될 때 지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4년마다 절반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3 비트코인이 발행이 된다고 보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시간 동안에 그 새로 공급되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반감기가 오면은 비트코인 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값이 올라간다. 요런 얘기였구나 하고 요번에 이해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공부하고 돌아올게요. 안녕.